여러분들 이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싫든 좋든 간에요. 왕진진 이 사람에 관련한 얘기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팝 아티스트 렌시랭 씨와 함께 지금 이혼 소송 중인 왕진진 씨의 사건인데요. 이 왕진진 씨는 렌시랭 씨가 이혼 소송 중에 특수폭행과 협박을 했다라고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네. 고소를 했고요. 2월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데 그렇죠. 실질 심사를 받을 때는 법원에 일단 출석을 합니다. 네. 근데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A급 지명 수배가 내려졌고요. 이 네. A급 지명 수배라고 하는 것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 잠적한 피해자에게 바로 체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지명수배입니다. 그래서 지명수배 중이었는데 지난 2일에 이 왕진진이 노래방에 있다라는 112 신고가 온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이 노래방에 출동을 해서 노래방에서 이 왕진진을 체포를 했습니다. 아하. 지금 이 영상이요. 당시 검거 당시 영상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경찰관 한 5명이 현장 출동했고 저렇게 모자 쓴 남성, 가운데 모자 쓴 남성이 왕진진입니다. 지금 한국명은 전준주고요. 왕진진이 이제 포승줄에 묶여서 수갑과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 나오는 모습. 별다른 저항은 없네요. 김동철 원장님. 네,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가 됐는데 네. 뭐 왕 씨는 반항하지 않고 경찰의 지시에 따라 순순히 따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때 이제 해외 도피설도 있었지 않을까. 네. 해외 도피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또 이제 그 추정을 했었지만 네. 그 잠원동에 소재한 노래방에서 네. 숙식을 하고 있는 왕 씨를 검거를 했습니다. 근데요, 참 기이한 행동을 했어요. 지금 도망치고 있었잖아요. 도망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영장 심사에도 나오지 않고. 그런데 지난달 25일 날 돌연 유튜브 영상을 올립니다. 그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입장도 얘기하고 하는데 일단은 보세요. 이 노래방에서 일단 검거됐다는 게 너무 또 특이하잖아요. 과연 왜 그런 생활을 했는지 저희가 잠시 짚어보고요. 검거 당시의 상황은 어땠는가 이거 한번 짚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들이 백차가 2대가 와갖고 저기 경찰들 5명에서 막 뛰어들어가고. 나 모르는 일이에요. 그거 자꾸 오지 마세요. 나 아무 일도 없었어. 아니라는데 왜 이래?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때는 한동안 안 보이니까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어디 해외로 도망간 거 아니야? 해외 도피설까지 나왔는데 김복준 의원님, 예. 저 잡힌 노래방이요. 예. 서초구 잠원동에 한 노래방이라 서울 도심에 있었어요. 예, 서울 도심에 있었습니다. 네. 그거 이제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그날로 이제 행방불명 돼 버린 거거든요. 네. 뭐 말은 행방불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의도한 도주죠. 아하. 도주를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뭐 그 왕진진이 해외로 출국한 거 아니냐 몰래 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네. 결국 보니까 그건 아니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그 잠원동에 있는 한 노래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조금 전에 그 노래방 그 관계자 되시는 분이 뭐 관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실제로 그런 건지 여부는 경찰이 당연히 조사를 하겠죠. 그러겠네요. 만약에 왕진진이 저렇게 이 지명 수배돼 가지고 이 도피 중인 사람이라는 거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노래방에서 숙식 제공하면서 숨겨줬다면 네. 이건 범인 도피죄가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반드시 따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왕진진이 저렇게 피신하고 있는 과정에도 무슨 그 유튜브를 했어요. 네. 본인이 이게 나와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네. 그 방송을 하도록 도와준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이 과연 왕진진이 그 지금 쫓기고 있는 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유튜브 이렇게 촬영도 해주고 이렇게 네. 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필수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요. 봅니다. 예.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이 언론 보도 표현으로 보면 장기 숙식을 했대요. 무슨 여기가 여관 모텔도 아니고 노래방인데 장기 숙식을 했다면 노래방 업주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 노래방 업주는 자기는 여기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나는 자신을 모르는 일이라고 일단 손살에 치고 있어요. 일단은 그런 상황인데 최단비 변호사님. 그런데
도망 중이던 도피 중이던 왕진지라는 사람이 그 사이에 또 일을 벌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대체? 그렇죠.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고 도피 중이었어요. A급 지명수배까지 받았는데 유튜브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또 사건을 발생시킨 거예요. 어허. 이 낸시랭 씨의 변호사에 따르면 이 낸시랭 씨의 전 남편이 이혼 소송 중인 왕진진이 도피 중에도 낸시랭 네. 씨에게 넌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너의 잘못이다. 네. 그리고 결혼 생활 중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이러한 협박을 추가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낸시랭 씨 측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고소 이외에 이러한 협박으로 인해서 추가 고소도 한 상태입니다. 아, 참. 아니 근데 지금 지난 2월에 영장 청구됐고 지난 3월에 영장 심사 앞두고 지금 이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다시 잡혔고 영장 심사를 받았어요. 이제 결국 구속은 됐습니다. 왕진지는 지금 구속은 됐어요. 그런데 수배 중에 왕진지라는 사람이 낸시랭 씨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한 게 있어요. 수배 중에 낸시랭에 대해서 그 표현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낸시랭이 잘 됐으면 하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지 다른 나쁜 의도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뭐 제가 기피하고 회피하고 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낸시랭이라는 사람한테는 사회 언론에서 저를 정말로 제가 이제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진짜 뭐 공격의 종류도 막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그 공격의 종류를 많이 경험을 한 당사자가 돼버렸고 낸시랭이라는 사람에게 뜻하지 않게 상처를 주고 또 나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열심히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잘 살아가야 될 그런 낸시랭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나로 하여 그 아픈 상처를 받고 낸시랭이라는 사람한테 어떠한 비난도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보세요. 지금 앞서 김복준 의원님이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주신 거. 지금 저 영상 지난달 25일 날 올린 거, 이거 도피 중에 올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기가 물론 저 배경만 놓고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기가 혹시 장기 숙식했던 노래방에서 유튜브를 찍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면요. 김복준 의원님 옆에 있는 누군가를 보면서 말한다. 그러면 분명히 그 자리에 동석했던 누군가 있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혹시 조력자가 있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좀 따져보라는 거죠. 노래방 주인이야 뭐 지극히 당연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그 동영상을 찍고 있을 때 좀 찍어주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저게 혼자서 찍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A 수배를 받고 지금 그 도주 중인 그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네. 저렇게 그 인터넷 방송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하면 네. 그분도 조사는 할 필요가 있겠죠. 예. 보세요. 지금 지난달 25일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서 보셨죠? 나로 하여 아픈 상처를 받고 낸시랭이라는 사람한테 어떠한 비난도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해놓고 김동철 원장이 앞서 추가민 변호사 말씀처럼 도피 중에도 다 이렇게 된 건 다 네 잘못이다. 책임 떠넘기도 하고 협박하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하고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데 항상 스스로에 대한 합리화를 하는 사람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현재 이번 문제뿐만 아니고 습관적인 허언증이 있는 것 같이도 느껴집니다. 네. 이게 자기 위장에 대한 아주 특이한 어떤 이제 행동들을 하고는 있는데 앞에서는 보호하는 척, 네. 뒤에서는 사실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성 동영상을 유포를 하겠다. 근데 현 사건을 빨리 타결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습관적 허언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수배 기간 동안요. 김호인 변호사님 지금 자막도 나왔습니다만 160건의 협박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A급 수배령인데 구속 아닌 체포가 가능한데도 언론들이 자신을 살인범 취급하더라.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살인범 취급이 아니라요. 지금 이 사람한테 혐의가 12개예요. 그리고 그 협박을 당하는 낸시랭 씨는 얼마나 불안감, 공포에 떨며 살았을 거예요. 네, 기존에 낸시랭 씨가 고소한 게 12개의 혐의였는데 이번에 이 160건의 협박,
있었고 죄질도 너무 안 좋죠. 그러면서 네. 이제 왕진시 씨가 언론 통해서 변명을 하기를 네. 자기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거기에 모든 증거를 다 제출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영장 실질 심사 때 내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았다. 네. 그래서 가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 주목할 거는 왕진진 씨가 기존의 전과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형사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을 텐데도 이런 소리를 하는 게 반성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 양형 요소를 봤을 때 나중에 분명히 부메랑이 돼서 그렇죠. 양진지 씨한테 분명히 더 가중 처벌이 되는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겠네요. 낸시랭 씨는 지금 이런 어떤 불안감 그리고 공포 얼마나 느끼겠어요. 그런데도 또 살아야죠. 살아내야죠. 그래서 그럴까요? 최근에 유튜브 방송을 또 시작을 했답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와 결혼과 뭐 이혼까지 남녀 사이의 모든 것들을 좀 같이 얘기를 하고 또 제가 뭐 전 국민이 다 알다시피 저의 잘못된 결혼과 선택으로 굉장히 힘든 이혼 소송까지도 현재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어떤 사연과 그리고 연애, 결혼 이런 부분은 누구나 다 자기가 입장이 되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남의 건 잘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정말 좀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로 이제 처음 여러분께 선보이게 됐어요. 뭐 자신의 표현대로 지금 간간히 웃음도 지어보면서 솔직 담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김동철 원장님. 예, 뭐 낸시랭 씨가 팝 아티스트이기도 하지만 방송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방송인으로서의 활동을 재개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좀 꾸려나가야겠다. 이런 힘든 상황을 지금 이제 타개를 해야겠다. 그리고 회복의 의미를 좀 많이 갖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삶을 살아내겠다는 그 낸시랭 씨의 또 용기 또 많은 분들 격려 응원을 보낼 것 같습니다.